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주된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등 관련 내용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오늘 오전에 30분 좀 안 되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 핵심이 한미 공조 강화. 이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앞서 그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해서 자체 군사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 자체 군사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을 이른바 내적 균형이라고 합니다. 인터널 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우리 스스로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을 강화한다는 건 외적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모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한미군이 상주해 있는 거고 이런 부분과 가서 그리고 자유수호 의지를 함께 표명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어떤 양자나 다자회담 성격으로 다시 만나겠지만은 어떤 오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떤 같은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또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내일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유엔 총회가 어떤 자리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유엔이라는 것은 인류 우선주의 그 어떤 인류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1945년도에 만들어져서 올해가 72번째 그러니까 72차 총회를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각급 제일 한 자리에 각급 정상이나 해당 분야의 장관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외교 슈퍼볼이다 이렇게라도 미국에서는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첫 다자 외교에 데뷔하는 자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 유엔 무대에 첫 데뷔하는 자리고, 그다음에 마크롱 프랑스,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이 참석하는데 좀 아쉽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시진핑 주석과 그 어떤 푸틴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북핵 문제, 동북아 안보의 어떤 주요 국가의 당사자들 투 스트롱맨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참석합니다. 물론 북한은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대통령은 21일 날 기조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이수용 북한 외무상도 그 기조연설을 신청을 했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순번이 되는지 채택이 됐는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아마 참석을 하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내일 출국하는 거로 이렇게 예정돼 있죠. 21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길까요? 사실 앞서 오늘 오후에 윤영찬 수석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죠.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유엔 총회 의장으로 간다 하는데 발걸음이 좀 무겁다. 발걸음 무거운 건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북핵 문제도 있고 어떤 함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첫 데뷔의 장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제를 기조연설을 통해서 많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은데 아마 두 가지 방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어떤 대북 기조는 대화도 필요하고 압박도 필요하다. 그런데 압박을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한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은 여러 가지 대화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일부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는데 북한이 이럴 기미를 전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거의 강대강 기조로만 강한 압박 기조로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기조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압박을 통해서 대화로 나오고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관심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자 무대 외교에서 첫 연설을 할 텐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도 이것도 관심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그 어떤 국정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였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인데 유엔이라는 무대는 어떤 인류의 공동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라는 그런 임무, 미션을 갖고 있던 어떤 형틀인데 여기서 어떤 미국 우선주의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혹은 안 할 것이냐. 그런데 큰 틀에서 봐서는 이번 총회가
결국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나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인류가 해소를 하냐.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북핵 문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냐 이건데 또 다른 제가 앞서 이수영 외무상 얘기를 했었는데 기조연설을 하게 되면은 자칫 그 이수영 외무상이 이야기하는 거는 북한의 선전 매체의 그 시간대 이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자,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이 유엔 총회 기간에도 또 도발을 감행할 것이냐 이에 대한 관심도 높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반 이상은 높다. 왜냐하면 두 높다.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측면은 어떤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의 가진 심리적 상태, 굉장히 과시하기 좋아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지도자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어제 이미 북한이 그저께 발사한 화성 12형에 대한 목적을 어제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과 실질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겠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 네. 이런 상황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급속도로 그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네. 기술적인 문제는 세 가지로 지금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소형화를 어느 정도 이제 ICBM급을 발사를 했는데 실제 핵탄두 소형화를 500km 기준점 내외를 얼마나 성공했는지, 두 번째는 이른바 재진입 기술 여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목표물에 원형공산 오차라는 무슨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목표물에 정확히 타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 검증으로 해서 할 가능성이 크고 예. 또 다른 패턴이 올해 안에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때는 어떤 특별한 기념일적 은에서 축보 형태로 쐈는데 그렇죠. 올해 들어서는 이런 패턴이 바뀌고 그 다음에 좀 외람되지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이 국제회의를 주도하는데 수시간 전에 그 도발을 해서 중국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ARF라고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 행사를 앞두고 또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 역시 이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무에서 북한은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 비난이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게 하는 이런 반대였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상업적 마케팅 할 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면에 김정은 정권이 이용할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유엔 총화 기간에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북한 전문 기자시니까 좀 원론적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궁극적인 이유는 지난 4월 15일 열병식 때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냐면 뭐냐면 그때 그대로 원문을 비슷하게 전해드리면요. 예. 위대한 김정은 장군이 지도하는 남해 함대 사령부 창설의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해 함대라 그랬습니다. 남해함 북한이 남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산 경남 그렇죠. 이쪽이 남해입니다. 거기에다 김정은의 남해 함대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적화 통일이죠. 일각에서는 보수적으로 뭐 체제 유지에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체제 유지 관점도 있죠. 물론 적극성을 띠면은 체제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소극적 의미에서는 당장 과연 북한이 핵무기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할 때까지 그로부터 영원히 그 체제 유지 지금 형태 유지할까 그건 아니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통일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했는데 시기 여부인데 아마 이럴 개연성 우선 결론부터 예측입니다만 네. 결론부터 하면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 대북 인도주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자 보건 분야, 북한의 임산부라든가 사실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데 문제는 시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식의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앞으로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 각국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